네, 8월 12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미리 알고서 목포에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자,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징역 1년 6개월.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죄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손 전 의원은 그동안 이 차명 보유가 맞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 심지어 목숨도 내놓겠다 했었는데요. 이제 뭐 1심이 끝난 것이고 항소도 할 게 분명하니만큼 이 재판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옥상 오른 어미소 새끼 났소. 다음은 전광훈 문 대통령 재판정에 불러달라. 마지막 기름띠로부터 지상낙원을 지켜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제가 월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날 3.10 중계석 맞습니다. 방송이 휴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비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뭐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해를 보니까요. 진짜요. 그 길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네. 햇님이 반갑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각설을 하고요.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소 생크 탈출 구해줘서 고맙소입니다. 자, 뭐 제목만 보시고도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전국이 비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희망이 싹 트는 현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빨리 가보시죠. 송아지 2마리 어미소가 저렇게 한 샷에 저렇게 보이는데 네, 갓 태어난 송아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송아지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네. 그러니까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이번 비 피해에 그 축사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맞습니다. 예. 동네 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진을 그때 구조된 소 중에 한 마리가 11일 새벽에 이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새끼 걱정에 지금 한시도 뭐 이렇게 본인은 쉬지 않고 네. 새끼만 이렇게 다 참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사실은 그 송아지를 낳을 때 네. 쌍둥이 송아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네. 그렇군요. 아무튼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 어미소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소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구례 지역에 비가 엄청 왔었죠. 예.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축사에 물이 들어차면서 소들이 떠내려 가게 됐고 그때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얼마나 것인데 무서웠겠어요. 그 사실은 구조 과정에서 그 워낙에 무게가 있으니까 소들이 그러니까요. 기중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네. 그 지붕 위에 지금 여러 마리 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여러 마리 소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의 손길을 원치 않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바로 그 소였거든요. 예. 아니, 제가 다른 사진을 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떨어진 소도 있었어요. 그래요. 지붕을 뚫고.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붕이 이제 부서지면서. 예. 자, 그런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소들은 순순히 이렇게 옆에 이제 계단을 타고 뭐 내려왔다고 네. 하는데 그 소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기중기까지 이렇게 동원했던 그 소. 그렇습니다. 예. 그 소가 그 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그 뱃속에 새끼들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새끼가 있으니까 그토록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키려고. 사실 그렇죠. 그 모성애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마취총을 이용해서 이제 마취를 한 이후에 지상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마취를 하나 보네요. 마취총으로 마취한 다음에 내려왔구나, 지상으로 내려왔고 내려왔구나. 지금 수의사가 이제 진단하는 진단을 하는구나. 장면이었었는데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새끼를 베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려와서 봤더니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11일 새벽에 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 구조된 소들의 건강 상태가 지금 걱정인데 잠깐 수의사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물에 침수가 된 상태에서 헤엄쳐가지고 올라간 상태라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열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돌아다니는 상태로 각종 세균에 아마 오염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내려놓고 봐도 그렇게 아주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근데 진짜 저게 당연한 얘기인 네. 게 사람도 우리 엄마들도 출산 전으로 힘들죠. 정말 네. 이 몸조리 이게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비는 계속 오고 또 땅에 있던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물 한 모금 못 먹고, 뭐 먹이도 전혀 못 먹은 상태에서 저 말 그대로 뱃속의 그 송아지들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응축했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출산을 한 건데 이 출산 과정에서 체력이 굉장히 고갈이 됐겠죠. 그랬겠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축나해 있는데 그 저 소의 주인, 네. 주인이 얘기하시기로는 이제 축사 안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이 어미소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렇게 신경이 바짝 서 있다고 하는데 어.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큰 비 피해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 저 소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생과 사의 네. 갈림길에 있었던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어미소가 빨리 좀 체력을 회복하길 바라겠고요. 자, 경남에는 합천에서 떠내려간 소가 밀양에서 합천에서 밀양까지 이렇게 떠내려간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얘군요. 네, 이 소가 바로 떠내려갔던 소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합천으로 지금 80km. 아, 저희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밀양하고 합천이 같은 경남이긴 하지만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럼요. 거리가 제법 되는데 거기를 떠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밀양시 수산기술과 직원들이 소를 찾았죠. 그런데 저 보시면 어떻게 찾았죠? 그러니까 소 귀에 보면 저 인식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저 인식표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축사에 어디 소야 하고 봤더니 이제 경남 합천의 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우 피해를 입게 되면서 합천에서 밀양까지 합천에서 밀양까지 사람이 걸어서 가도 힘든데. 걸어서 못 가요. 차 네. 타고 가도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이 길을 물길 따라 떠내려왔던 정말 로빈슨 예. 크루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식 찾은 느낌이었을 그럼요. 텐데 예.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프로조가 살아라고. 인간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기 가다 놨으니까. 근데 살아라고 프로조거든. 근데 살아서 왔네, 얘가. 예. 자, 그리고 전북 남원에서 전남 광양까지 또 그렇죠. 저렇게 지금 보시는 저 소, 젖소입니다. 젖소네요. 생긴 게 60km를 떠내는. 원래 소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나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좀 찾아봤어요. 소의 수영 실력. 그러니까 수십 킬로 정도를 물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소가 물을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들은 또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소는 그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 킬로미터를 떠내려가면서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또 높은 지대를 찾아서 오르다가 절까지 간 소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8일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저 사찰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성암이라는 암자인데 한 소 10마리 정도가 나타난 거예요. 하하. 지금 뭐 대웅전 앞에서 뭐 풀도 뜯어먹고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500m 올라갔군요. 해발 500m면 사람이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걸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1시간 정도 금방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경내에 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굉장히 조용하게 뭐 이렇게 소란 떨지 않고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뭐 축사가 침수되면서 결국 축사 밖으로 소들이 나왔을 테고 이 피난 행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물 피해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랬겠죠. 저 사찰 경내까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저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생명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죠. 생명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축산 농가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훈훈한 소식입니다. 수재민들을 정말 전국에 많은 수재민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
선한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또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예인분들이 이제 뭐 성금을 모금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본인들이 직접 그 성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SNS 통해서 성금 독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 또 기부하는 분들은 뭐 워낙 많은데 팬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 아이유 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수지 씨, 뭐 박신혜 씨, 뭐 여러 분들이 지금 이 기부 행렬에 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요즘은 예. 이제 연예인의 팬들도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아. 많이 좀 왕성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함께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또 지금 박신혜 씨. 박신혜 네. 씨죠. 자, 연예인들, 개개인의 이런 기부가 있고 또 팬들의 기부가 있는 반면 또 기업들도 이런 상황에선 뭐 많이 관행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왔지 우리나라의 뭐 않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 지금 나오네요. 예, 네. 큰 기업들이 대부분 큰 금액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30억, 아이고. 현대, SK, LG 20억, 카카오가 20억, 네이버가 15억, 포스코가 10억.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전국 재구호협회에 20억 원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10억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보유 주식이라고 해요. 진짜요? 뭐 네이버도 아직 보시는 것처럼 15억 기탁한다고 밝혔는데 이 큰 기업들이 이번 수해에 이렇게 큰 돈을 또 성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참 훈훈한 소식이고요. 일단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적인 비 피해 상황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부산에는 오늘 지금쯤 오후 3시쯤부터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네. 예고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현장은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또 튀어나온 프리 박근혜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 아닙니까? 8월 15일. 사흘 남았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윤상현 무소속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입니다.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사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달라 아하.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SNS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린 상황들이 많은데 보신 것처럼 뭐 인천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 네네. 그리고 경남 진주죠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SNS를 통해서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윤상현 의원 지금 또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얘기가 하고 있긴 한데 어찌 됐건 어찌 됐건 지금 8월 15일 이맘때 되면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국회로 한번 가 보시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고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은 걷어들이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정치적으로도 아직 공감대가 네. 안 돼 있는 문제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 특사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건 또 설명을 해주실 네. 텐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어떤 특사 요구는 진정성이 없는 얘기다. 오히려 정치적인 뭔가 배경이 깔린 요구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제 사면 요건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대법원에서 제3고심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고 형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저렇게 이제 사면 요구 왜 저러는 것일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앞서 그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윤상현 의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그 얘기는 건데, 유명하죠. 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장면들이 몇 번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시죠.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과 발전, 자, 이게 2014년 당시 이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전신이죠. 새누리당 전당대회 모습인데 박 전 대통령 옆에 저 지금 빨간 원으로 윤상현 의원이 네. 거의 무슨 경호원처럼 그렇죠.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모습 때문에 진짜 친박 핵심이다. 또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누나 동생 사이 뭐 이렇게 그런 호칭을 쓰는 사이다. 근데 본인은 나중에 부인을 했어요. 그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과거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라고 부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성교 의원이다. 한성교 의원. 뭐 한성교 의원도 유명한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와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은 부인을 했어요. 솔직히 그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하는 진성 친박들 사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이미 뭐 친박으로 분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탈박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요, 보수 야권 내부에서도 좀 느닷없이 또 사면 얘기를 하니까 약간 또 스텝이 좀 꼬이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정강정책 그 내용 안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지난 총선의 어떤 패배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는데 그 패배 원인 중에는 이 탄핵의 강을 아직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다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지지 세력은 아직까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지지 그렇죠. 세력들을 향한 하나의 어필, 정치적인 어떤 행위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는데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광훈 목사 어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잠깐 그 영상 보시죠. 네 가지, 5가지 문장으로 재판받거든요. 내가 주로 강화문에서 연설 내용. 기자님들이 한번 재판 한번 해봐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광훈 씨는 저희 그 김용민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둔갑시켜서 자신은 현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이런 혐의인데 고발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과거 낙검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고 직접 보신 것처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당연히 난 죄 없다, 무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보면 아직 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서 구속까지 한 것은 이건 표적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건 뭐 나는 큰 문제 없는데 표적 수사에 당했다. 아하. 사실 그 김용민 이사장이 과거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여권의 유력 인사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당 투표를 독려했던 이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또 이 김용민 이사장의 어떤 영향력 아래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펼쳐서 공소 제기가 돼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제 많은 보도도 나오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 측을 하고 고 의원께서 김용민 이사장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상황극인가요? 상황극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김 이사장, 좋아하는 정당을 위해서 고발하는 게 사리사욕입니다. 그냥 좋은 변호사 쓰시죠, 전 목사님. 함부로 말하지 마. 왜 반말을 합니까? 이 재연 말이죠. 할 때마다 참 어색한데 저희가 영상이 있으면 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닭살이 좀 돋아나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저 상황이 뭐냐면 지금 뭐 화면에는 법정 내부의 모습은 아니면 이제 법정 내에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정광훈 목사 측 변호인이 여러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광훈 목사가 직접 신문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글쎄요. 김용민 이사장은 그 질문을 좀 질문답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양측의 계속해서 신경전이 소리만 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8월 15일 광복절 전 목사한테는 거의 뭐 명절 같은 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매년 집회를 주재해 왔고 지금 몇몇 신문들을 보시면 그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자는 다 뛰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뛰어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의 대깨문도 있는 것입니다. 방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8월 15일 날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오기로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 앞에 약속합시다. 자, 이 마지막에 했던 저 얘기 하나님과 전광훈 목사 앞에 약속하라. 글쎄요, 조금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은. 저도 몇 년 동안 이 취재를 하면서 전광훈 목사 설교 정말 많이 봤거든요. 조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도 조금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 종교와 상관없이 일단 해석 자체가 불가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뭐 쭉 내용 보셨겠지만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라 그러거든요. 저게 어딘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 본인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아무튼 뭐 그건 뭐 우리 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데 서울시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자, 이 집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그 8월 15일 여러 단체가 지금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그러니까요. 신청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식 요청에 대해서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므로 이제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을 한다면 뭐 집회 금지 명령 여러 가지 조치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 집회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15일이 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바다 건너 지상낙원에서 생긴 일 헤드라인 보시죠. 망가진 천국의 섬입니다. 이건 뭐 바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바로 그곳.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입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모리셔스 우리 고 의원께서 실제 저기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 신혼여행지인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라고 있잖아요. 그 섬에서도 더 오른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모리셔스. 그야말로 이제 천혜의 자연, 아름다운 해변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이 모리셔스라는 섬이 큰 일을 겪고 그렇습니다.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화물선 지금 여기 잘 보실까요? 막 기름띠가 막 저기 막 지금 번져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일본 화물선 때문에. 일본 화물선이 이제 모리셔스 인근을 지나면서 이제 좌초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달 25일에 좌초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기름이 유출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기름 유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워낙에 큰 배가 좌초가 돼 있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유출된 기름 양만 지금 1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콸콸콸콸 기름이 나오는데 문제는 앞으로 나올 양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화면에서 보셨지만 지금 선체가 균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두동강이 날 지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건데 약간 두동강이 나면 당연히 침몰할 것이고 그럼 완전히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어 나오는 게 1000톤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많이 부서져서 침몰하게 되면 저 아름다운 바다가 완전히 심각한 오염이 되는 것이죠. 고 의원께서는 더군다나 저길 또 신혼여행지로 다녀오셨는데 뭐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만 기억에 있는데 지금 보는 이 화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자, 뭐 더군다나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현지 주민들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뭐 현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저 뭐죠? 미용실이거든요. 네. 미용실에서 지금 주민들, 모리셔스 국민들이 머리카락을 너도나도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사람의 머리카락 혹은 뭐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이 그 기름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지금 미용사들은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고 머리카락 길이가 좀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기부하는 세상에. 국민들의 저런 마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저게 아마 벙커 CU일 텐데. 그렇겠죠. 예? 네. 모리셔스에 솔직히 뭐 기름 닦는 부직포 같은 게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망에다가 네. 저런 무슨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뭐 이런 거 막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오일 펜스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게 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사고를 낸 그 선박 일본 거잖아요. 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 일본 화물선 회사 그 부사장이 추가 피해 맡겠다. 무슨 일이든 저 하겠다. 사람인가 보죠? 네, 저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 참.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제서야 일본 국토교통부 장관이 큰 불평과 폐단을 초래했다면 전문가 보조원을 파견하겠다.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그 해당 회사는 조치 취하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태안에서 2007년 기름 유출됐을 때 정말 온 국민들이 태안 앞바다에 나가서 지금 진짜 저 악몽 같은 현장입니다. 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서 막 부직포로 돌 하나하나 다 고위원께서도 그때 태안 앞바다 가서 그 자원봉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태안으로 모였었고 점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당시 기억해 보시면 충남권에서 전라도권까지 이 모든 해안들이 오염이 됐었거든요. 저는 한 2주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시켜서 온 사람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와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저렇게 손에서 손으로 나르고 부직포 깔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안에 있는 돌 하나하나 진짜 직접 손으로 다 닦았어요. 아유, 참. 저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원래 모습으로 또 돌아왔잖아요. 당시 그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만 123만 명입니다. 아이고야. 대단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력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모리셔스 모습 보니까 또 저때 생각이 나네요. 예. 자, 하루빨리 본래 모습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호수에서도 재앙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토바 호수로 가보시죠. 자, 저 주홍빛 저 덩어리 저 뭔지 아시겠습니까? 금붕어랍니다. 금붕어요? 예, 무게가 15kg. 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진짜 월척이네요. 저게 무슨 금붕어? 보통 금붕어면 이제 어항 안에 있는 뭐 그러니까요. 커봤자 한 손바닥 정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상에 진짜 뭘 먹고 저렇게 큰 건지 모르겠는데. 호수 안에서 저렇게 큰 금붕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진짜 확실히 이 큰 물가 주변에는 이 샤머니즘 같은 게 있나 봐요. 아까 제가 재앙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여기서 13kg이 넘는 금붕어가 잡혔는데 그 직후에 뭐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 침몰해서 1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거 방생해라 하고 있다는데. 자, 물고기 얘기 나온 김에요. 혹시 콜라로 낚시하는 법 아십니까? 오늘 물고기 얘기 많이 하죠. 전 전혀 몰라요. 예. 자,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탄산음료를 저렇게 구멍에다 넣습니다. 어휴. 이거 약간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탄산음료만 넣는 거예요? 예. 여기다 또 무슨 사탕 같은 것도 넣으면 저게 맥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가 확 뭐 이런데요. 그래서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그 원리는 알겠는데 예.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환경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미리 저 고기를 넣어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저게 이렇게 막 팍 터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고기인데 숨 차서 나오는 거네요. 약간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저런 영상이 있었고, 자, 신기한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해봤는데 바로 보시죠. 자, 여기는 제49회 축의 전국 중고 육상대회가 열린 충북 보은 공설 운동장입니다. 남자 고등부 400m 계주 결승 경기 출발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은 멀리서 잡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막상 막하면 지금은 뭐 이제 막 릴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바통 터치를 하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 3번 레인 잘 예의주시 해주시죠. 원곡고등학교 앞으로 쭉쭉 역전하네요. 예, 예. 역전.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 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예, 1등으로 골을 했습니다. 자, 저 선수, 저 하체 긴 거 보십시오. 자, 이 어떤 분들은 야 우사인 볼트가 왜 전국 중고 하계 대회에 나와? 뭐 이러실 텐데. 남자 고등부거든요, 지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100m 기록이 이제 9초 58이죠. 그렇습니다. 9초 58인데 비회사 선수는 10초 69. 그렇습니다. 야, 이거- 고등학생 선수의 말씀하신 대로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뭐가요? 바로 우리나라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부모님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이신데 아. 이 비회사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자랐습니다. 뭐 아, 한국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인터뷰도 하는 모습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근데 2년 전에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하. 우리나라 국적을 좀 늦게 취득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100m 한국 기록을 깨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초 7인가 그렇대요. 네, 본인 아, 기록이. 예. 아무튼 본인 뭐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를 보면 한국 기록 경신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 또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비회사 선수 응원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첫 번째가 SFTS. 이거 제가 무슨 암호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오탈 뭐 그냥 찾아봤는데 검색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게 뭡니까? 일단 낯선 어떤 그 질병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SFTS TS. 이게 야생 진드기에서 물려서 감염되는 하나의 질병인데 뭐 고열, 구토, 설사 또 특히 혈소판 감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지난 24일에 예, 그 예.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대병원 찾았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5명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환자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병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됐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환자로 들어왔던 분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렇죠. 뭔가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질병이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뭐 겁부터 나요. 겁나죠. 걱정되고 뭐 저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의료진들 설명대로라면 항명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혈액이나 타액으로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추가 감염 우려는 없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게 야생 진드기로부터 이제 기인되는 거니까 특히 텃밭이나 뭐 이렇게 잔디밭 이런 곳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